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융상품 관련해서 브라질 채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4개월 전쯤 어느 모임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지인분께서 저에게 브라질 채권을 물어봤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누가 브라질 채권을 추천해 주었냐, 조금 심한 말을 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품인 브라질 채권을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화가 났습니다. 금융상품은 정말 보고 요리와 같아서 요리사의 기술과 솜씨에 따라서 별미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채권의 요리 솜씨는 거의 무면허에 가깝거나 요리를 거의 눈 감고 한 정도로 대충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라질 채권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한다면 어느 나라를 투자하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요.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나 세계 금융 대통령인 FRB 의장 정도면 모를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환율 예측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만큼 환율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환율 그래프를 보니 작년에 브라질 채권을 매수했다면 30% 가까이 손해나는 그래프인데요. 상품을 매수하신 분은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래프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경제 상황인데요. 먼저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축구? 아마존? 삼바? 뭐 이 정도? 미국의 애플, 우리나라의 삼성처럼 딱 떠오르는 유명한 기업이나 상품이 있나요? 네, 사실 별로 없을 텐데요. 브라질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2017년 기준 5개 기업이 있는데요. 순위가 가장 높은 회사는 석유회사입니다. 2012년 23위까지 갔다가 지금은 75위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세 군데가 모두 금융회사입니다. 세 군데 모두 최근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써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육류를 가공하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500대 기업에 2018년 기준 16개가 있습니다. 브라질보다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브라질이란 나라의 신용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정크라고 부르는데요. 정크는 쓰레기라는 뜻으로 브라질 채권은 쓰레기 같은 채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포장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금리와 채권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금 100만원, 이자 3%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원금 100만원에 이자 4%의 채권이 새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은 어느 채권을 구매할까요? 당연히 이자율이 4%인 채권을 구매하실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이자를 덜 주는 채권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할인해서 팔듯이 채권도 안 팔리면 할인을 하게 됩니다. 할인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팔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채권 가격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분명히 배웠을 것이고 오히려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금리에 역주행하는 상품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비자들에게 팔았다는 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환율, 두 번째는 쓰레기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 세 번째는 채권과 금리의 역관계 리스크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브라질 채권은 보고 열이와 다름없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위험한 상품을 충분히 안전하게 요리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모르고 상품을 팔았다면 전문성의 부족이고, 알고 팔았다면 정말 소비자는 죽든지 말든지 수수료나 챙기는 악덕 기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이런 위험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 소비자로서 은행과 금융회사들에게 정당하게 더 높은 전문성과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